계속 가겠습니다. 6번이에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X2년 매출 채권의 평균 회수기간. 이 회수기간이라고 나오면은 우리 조금 아까 회전율이라는 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회전율을 365로 나눠주시면 1년은 이제 통상적으로 365로 하면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1년을 361로 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매출 채권 회전율이 4회 나왔어요. 4회. 그러면 1년에 1년은 361로 한다 그랬잖아요. 거꾸로죠. 자, 4회. 그리고 이제 360일 이렇게 나누면은 90일에 한 번씩 매출 채권을 회수할 수 있구나.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분모에다가 얘를 놓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회전율이죠. 자, 회전율을 밑에다 놓고 위에다가 이 360일을 올려주면은 요게 이제 기간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X2년도 매출채권의 평균 회수기간을 구하라. 그럼 먼저 회전율을 구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회전율은 지금 매출채권 회전율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를 밑에다 써주면 평균 매출채권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매출액이 된다 그랬죠? 뭐 하나만 주의하죠? 재고자산 회전율일 때만 매출원가, 나머지는 다 매출액. 그러면 평균 매출채권은 X1년의 평균 매출채권은 19만 원이고 X2년 말에 매출채권은 21만 원. 그러면 19만 원하고 21만 원을 더하면 40만 원. 그거를 둘로 나누면은 평균 매출채권은 20만 원이 되겠네요. 여기에 이제 매출액을 써야 되는데 금년은 X2년 거잖아요. 따라서 X2년의 매출액 90만 원이 나왔네요. 이렇게 나와주면은 4.5회가 되는 거죠. 4.5회가 되니까 이제 며칠이냐 이렇게 나오면은 4.5분의 360일, 1년은 360일로 한다 그랬으니까 계산기 가지고 360 나누기 4.5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80일에 한 번씩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80일이 회수기간이다. 그러니까 회수기간으로 물어볼 때 제일 먼저 회전율을 먼저 구하고 이 회전율을 이렇게 360으로 나눠주면 그러면은 회수기간이 산출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넘어갑니다. 7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두 개의 기업 중에서 당기 총자산 순이익률이 높은 기업과 기말의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을 선택하래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보시면 먼저 총자산 순이익률이래요. 그러면 총자산 순이익률 요거는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밑에다가 씁니다. 평균 총자산 분의 순이익 이렇게 써놔 주시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분의 부채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러면은 먼저 A 기업부터 갑니다. A 기업은 총 자산이 우리 다시 한번 자산에 대한 개념 요게 자산이고요. 요게 총 자산이에요. 총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A 기업은 기초의 자산이 4천억 그 다음에 기초의 부채가 3천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1,000억. 그러면은 여기는 여기가 1,000만 원이잖아요. 순자산은.
자,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B기업, APK. 자, 기초의 자산은 얼마야? 6천억. 그 다음에 기초의 부채는 5천억. 그러면 여기도 1천억.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선 A기업부터 총 자산은 여기 4천원이 총 자산이에요. 그 중에서 순이익은 1천억. 요게 A고, 그 다음에 B는 총 자산이 6천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순이익은 얼마? 2천억.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우선 여기는 2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33%가 되겠죠. 다시, 자, 얘는 1000을 4000으로 나누면 25%, 자, 2000을 6000으로 나눠주면 3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디가 커요? 자, B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총자산 순이익률은 B기업이 더 크고, 자, 그 다음에 기말에 부채 비율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부채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로 갑니다. 자기 자본분의 부채. 그럼 자기 자본은 여기는 1,000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부채는 3,000. 그러면 요거는 300%가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자, 자기 자본은 1,000원. 여기에 부채는 5,000원. 그러면 여기는 20%가 되니까 이번에는 이쪽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200, 얼마야 이거? 다시 500%인가? 5,000원에 1,000원이면 여기는 500%네요. 그러면 이쪽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자, 부채 비율도 B기업이 큽니다. 자, 총자산 순이익률도 B기업이 크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도 B기업이 더 크다라는 것을 바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8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 자,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 그러면 유동 비율은, 그러니까 우선 근본적으로 외워야 될 거는 외워야죠. 유동 비율은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 그 다음에는 부채 비율도 물어봤어요.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분의, 자, 자기 자본분의 부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럼 먼저 유동부채를 찾아봐야죠. 자, 유동부채는 4만원. 자, 유동자산. 유동자산은 안 나오면 그려야죠. 이렇게 그리면 자산은 유동자산에다가 비유동자산을 더하고, 그 다음에 유동부채에다가 비유동부채를 더하고, 그 다음에 자본을 얹으면 이게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본은 10만원, 그 다음에 유동부채는 4만원,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는 6만원,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이 12만원. 그러면 여기서 유동자산이 계산이 되겠네요. 자, 20에서 12 빼면은 유동자산은 8만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유동비율은 200%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부채 비율. 자기 자본은 10만원인데 그 중에서 부채가 10만원이네요. 그러면 100%. 자,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자, 유동 비율은 200%,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100%.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바로 계산할 수 있었죠. 자, 그러니까 공식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은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9번. 다음 중 유동 비율이 낮아지는 거. 자, 이것도 마찬가지. 유동 비율이란, 자,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으로서, 자, 우선 포지션, 그냥 아무 말이 없으면은 200%로 만들어 놓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제 기본적인 문제풀이의 양상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다음 중에서 유동 비율이 낮아지는 경우, 자, 1번 토지와 건물을 교환했대요. 그러면 1번은 토지와 건물을 교환하면 건물은 늘어나고 토지는 줄어요. 뭐 20원이다. 20원이다. 그러면 1번은 유동 비율에는 영향이 없죠. 왜? 비유동 자산, 비유동 자산이니까. 그러면 1번은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2번, 영업용 차량을 현금을 받고 매각했대요. 그러면은 차변에는 현금 10원, 배변에는 차량 운반구 10원. 그러면 여기는 현금은 유동자산이니까 210이 되고요. 얘는 비유동 자산이니까 영향이 없어요. 100원 그대로. 그러면 얘는 유동 비율이 높아지는 케이스. 지금 문제는 유동 비율이 낮아지는 케이스를 찾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현금을 주고 기계를 구입했대요. 그러면 차변에 기계장치 10원, 그 다음에 현금이 나갔으니까 10원. 그러면 유동부채는 없어요. 100원. 그 다음에 유동자산이 10원이 죽었네요. 190원. 따라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 일부 상품을 시성품으로 발송을 했대요. 자, 시성품이라고 하는 거는 써보고 좋으면 사라고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은 상품을 시성품으로 발송했으면은 여기는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유동 비율에는 영향이 없다. 자, 5번. 자본잉여금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자, 자본잉여금은 없어져야죠. 자본잉여금은 없어지면서 자,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자본금이 늘어나죠. 그럼 얘는 자본이니까 영향이 없다. 그래서 정답은 3번만 정답이 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여러분들 걸로 확실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10번. 이번에는 자, 뭐를 물어봤어요?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매출액 순이익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매출액 순이익률은 어떻게 돼요? 매출액분의 순이익 이렇게 써주면 끝. 자, 거기 보면은 총 자산이 100만 원이고 자기 자본 이익률은 20%. 문제가 좀 어렵네요. 자, 우선 자, 총 자산은 100만 원이래. 그러면 이게 100만 원이다 이 소리예요. 총 자산은 요거를 말하죠. 그 다음에 자기 자본 이익률. 그러면 자기 자본 이익률은 자기 자본분의 이익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총 자산 회전율. 그러면 총 자산 회전율은 자, 평균 총 자산분의 매출액이 되겠죠. 그러면 총 자산 회전율은 0.5, 50%고 자기 자본 이익률은 자, 얘가 20%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분의 부채, 자기 자본분의 부채, 얘가 300%. 그러면 얘가 나옴으로써 얘가 열쇠예요, 얘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죠. 왜냐? 자, 여기서 총 자산이 100만 원은
부채에다가 자기 자본을 더한 거하고 같아야 되죠. 근데 지금 자 부채 비율이 300%래요. 그러면 얘보다 얘가 3배가 더 많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얘를 1로 하면은 얘가 3이 된다. 그러면 전체는 4가 되는 거잖아요. 4. 그러면 100만 원을 4로 나눠주면 얘가 25만 원이 되고 얘는 그거의 3배니까 75만 원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키가 열린 거죠. 자, 먼저 자기 자본이 25만 원. 그럴 때 이익이 20%래요. 그러면 여기가 5만 원이다 라는 게 나왔죠. 그러면 얘가 5만 원이 순이익이면 얘가 5만 원인데 지금 매출액은 아직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나왔어요? 총 자산이 우리 100만 원인데 자 50%래요. 그럼 매출액은 아하 50만 원이 되는구나 알 수 있죠? 그럼 얘가 50만 원이면 얘가 50만 원이 여기로 오는 거죠. 아하 그러면은 매출액 순이익률은 10%가 매출액 순이익률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매출액 순이익률은 10%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1번 다음은 전주기업의 재무비율이고 자 먼저 뭐 나온 대로 또 정리하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먼저 매출액 이익률 매출분의 이익 그런데 얘는 5%래요. 자, 그 다음에 총 자본 회전율. 그러면 총 자본 회전율은 자, 총 자본분의 매출액이 되겠죠. 자, 얘가 200%.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비율. 자기 자본 비율은 총 자본분의 자기 자본이 되겠죠. 자, 총 자본분의 자기 자본이 50%. 자, 이럴 때 자기 자본 이익률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 이익률이란 자기 자본분의 이익이 되는 거고 얘가 얼마냐 이렇게 지금 문제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임의의 숫자를 여러분들이 집어넣어서 만들어 보면 돼요. 그러면 뭐를 먼저 할까요? 자, 여기 총 자본이 있으니까 총 자본을 쓰자고요. 자, 총 자본을 100원으로 가정하면 얘가 50%면 얘는 50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총 자본이 100원일 때 200%니까 매출액은 200%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여기가 매출액이 200%일 때 자 5%가 이익이다. 그러면 이익은 10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익이 10원이면 자기 자본은 여기 50원 나왔네요. 자 50분의 10 그러면은 아하 자기 자본 이익률은 20%가 되는구나. 이렇게 몇 번만 해 보시면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들 이 비율 분석 나오면 아예 처음부터 겁을 먹고 아예 안 하시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비율 분석을 여러분들 걸로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12번.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기말 재고자산이 금액의 오류로 인하여 과소계상되었다. 이러한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와 오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자 유동비율과 매출 총이익률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먼저 유동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유동부채분의 자 유동자산이 요게 유동비율이고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액분의 이익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오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 그러면 오류가 없대요. 그러면 이제 그냥 그대로 여기는 오류가 없는 경우와 여기는 오류가 있는 경우 이렇게 가보면 자, 오류가 없으면은 얘는 100원에 200원이다. 이렇게 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매출액이 100원일 때 이익은 10원이다 라고 하자고요. 그냥 가정하면.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기말의 재고 자산이 오류로 인하여 과소계상되었다. 그럼 자산이 적게 되어 있는 거죠. 다시. 자, 여기가 자산, 부채, 자본입니다. 근데 지금 자산이 200원이잖아요. 자, 유동자산이 200원이고 우리 회사는 비유동자산은 없다고 하고 자, 얘가 100원이면 얘는 100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기말의 재고자산이 적게 계상되어 있다네. 그러면 여기가 뭐 한 50원이 적게 되어 있다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얘는 150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150원이 되면 부채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자본은 그대로 50원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자산이 적게 되면 부채는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근데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니까 얘가 50원으로 준다고요. 그러면 이 경우에 유동부채는 그대로 100원이고 유동자산은 150원이 되니까 이때는 150%가 되는 거예요. 아까는 200%인데 그러니까 지금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와 오류가 존재하지 않는 A 얘가 A고 그 다음에 얘가 B예요. 그러면 A가 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A가 크다. 유동비율은.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률은 어떻게 되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는 우선 자, 매출액분의 이익이 여기 이제 매출 총 이익률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자, 우선 오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이제 그대로 가는데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 그러면 기말의 크기는 이익의 크기와 같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말이 크면 이익이 크고 근데 여기는 기말의 재고자산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적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적게 되어 있으니까 이익도 적겠죠. 그러면 매출액은 똑같은데 이익이 적다. 그러면 이쪽이 역시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둘 다 오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오류가 존재하는 것보다 크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기말의 크기는 이익의 크기와 같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기말 재고자산을 적게 했으면은 이익이 적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적게 되어 있다. 그래서 3번이네요. A가 유동비율도 크고 매출 총이익률도 A가 크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13번. 주식회사 한국의 영업주기는 180일이다. 자, X1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매출액은 얼마냐? 자, 거기 영업주기에다가 왕별을 해 주시고요. 자, 영업주기라고 하는 것은 자, 매출 채권의 회수 기간하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회수 기간 자, 요거를 더한 게 요게 영업주기가 돼요. 그럼 먼저 우선 이 회수 기간을 구하려면은 회전율을 알아야 되죠. 그러면 매출 채권 회전율하고 재고자산의 회전율을 요거를 이제 먼저 구해 봅니다. 자, 매출 채권 회전율은 평균 매출 채권이에요. 그러면 평균 매출 채권은 여기에 매출 채권 회전율은 얘가 밑으로 재고자산 회전율은 여기로 그러면 여기가 평균 재고자산 여기는 평균 매출 채권 그 다음에 매출 채권 회전율에는 매출액을 재고자산 회전율에는 자 뭐가 들어가요? 매출 원가
요게 이제 헷갈리지 않고 바로 구해져야죠. 그러면 평균 매출 채권은 2,500원. 그 다음에 평균 재고자산은 2,000원. 자, 여기에 매출액은 안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매출원가가 얼마 나왔어요? 8,000원. 자, 여기 나왔으니까 요거 4회가 되는 거죠. 4회. 그러면 자, 우리는 재고자산 회전율이 4회면 재고자산의 회수기간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360일을 올려놓으면 되죠. 그러면 90일이네. 자, 재고자산의 회수기간은 90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자, 영업주기가 180일이 있잖아요. 요게. 그러면 요게 180일인데 재고자산 회수기간이 90일이면 매출채권 회수기간도 90일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자, 여기가 역시 90일이면 여기도 몇 회가 돼야 돼요? 4회가 돼야 되죠. 그러면 4회가 되면 여기가 360으로 나누면 역시 이제 90일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4회가 되려면은 2,500 곱하기 4니까 매출액은 10,000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X1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매출액은 얼마냐? 그래서 매출액은 또 10,000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알고 나면 엄청 쉬운 거고 모르면 좀 어렵고 하여튼 파이팅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이 비율 분석 요거는 모두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 많은 문제를 다뤘어요. 우리 뭐예요? 우리 여기 있는 문제 다 우리 풀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계산을 하면은 뭐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푸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비율 분석 나오면 그냥 자신 있게 답을 구할 수 있도록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48회 현금 흐름표. 자, 이 현금 흐름표도 참 잘 나오죠? 자, 하여튼 이 현금 흐름표는 개념이 이렇게 돼요. 기업의 활동을 영업 활동하고 그 다음에 투자 활동 그 다음에 재무 활동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자, 재무 활동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업 활동으로 100만 원이 들어왔고 투자 활동으로 40만 원이 나갔어요. 그 다음에 재무 활동으로는 6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자, 160에서 40이니까 120만 원의 이 현금의 증감이 있었던 거죠. 자, 여기는 현금의 증가가 되겠네요. 영업 활동으로 100이 들어왔고 투자 활동으로 40이 나가면은 자, 60. 여기에 재무 활동으로 60이 들어오면 현금은 120만 원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기초의 현금이 얼마 있었느냐? 뭐 20이 있었다. 그러면 120에서 20이 원래 있었던 거니까 자, 기말의 현금은 140이 되는구나. 이게 바로 현금 흐름표의 구성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자, 영업활동과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으로 나눈다 그랬는데 그러면 영업활동에는 뭐가 있고 재무활동에 투자활동에 뭐가 있느냐 요것만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해 두시면 되잖아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업활동은 신경도 쓰지 마세요. 자, 투자활동이 뭐냐? 투자활동은 현금의 대여 또는 회수 현금의 대여나 회수 그리고 비유동자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항이 요게 투자활동이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현금을 대여하거나 현금을 회수하는 거 그리고 자
비유동자산의 취득이나 처분, 요거는 투자활동으로 본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비유동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처분, 요거는 우리는 영업활동으로 보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활동은 뭐냐? 자, 재무활동은 현금의 차입이나 또는 상환, 그 다음에 사채의 발행이나 또는 상환,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의 발행인데 요거는 반드시 유상증자를 말합니다. 자, 유상증자나 유상감자,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의 취득이나 처분, 자, 이런 사항이 요게 재무활동이 되는 거죠. 요게 투자활동이 되는 거고, 그래서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이 요게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흐름이다. 이렇게 딱 기억해 놓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자, 그래서 거기 쭉 남겨주세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거기 450페이지 볼까요? 자, 다음은 현금 흐름표의 일부다. 자,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지금 이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보면,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자, 지금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얼마인지 모른대요. 그런데 투자활동으로는 121만 4천원. 자, 121만 4천원. 여기서 괄호를 묶었다는 것은 요거는 마이너스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끼리. 자, 그 다음에 재무활동으로는 괄호가 없네요. 그러면 35만 4천원은 재무활동으로 인해서 들어왔다, 이 소리죠. 자, 이때 기초의 현금이 8만원이래요. 자, 기초의 현금이 8만원인데, 자, 기말의 현금이 10만 5천원이라면, 그러면 얘는 얼마냐, 이 소리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더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면 여기에다가 기초의 현금을 더한 게 얘니까, 뭐야, 이거 2만 5천원이라는 것을 바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2만 5천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현금이 2만 5천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원래 있던 현금이 8만 원이니까 기말의 현금은 10만 5천 원이 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얘를 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이놈에서 얘를 빼고 얘를 더한 게 2만 5천 원이니까 거꾸로 역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2만 5천 원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얘는 빼고 얘는 더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35만 4천 원에다가 얘는 더해요. 플러스 1214 딱 하면은 여기가 88만 5천 원이었구나 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럼 보세요. 자, 88만 5천 원에서 35만 4천 원이 늘어났어요. 거기에서 121만 4천 원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돈은 2만 5천 원 아니냐, 이 소리죠. 요게 바로 현금 흐름표의 전반적인 구조. 자,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450페이지에 보면은, 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451 상단. 자, 영업활동이란 재화의 판매와 용역 제공에 따르는 현금 유입, 로열티나 수수료, 중개료나 기타 수익에 대한 현금 유입, 재화나 용역의 구입에 따르는 현금 유출, 종업원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현금의 유출,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수입된 보험료나 보험금, 그 다음에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의 유입과 현금의 유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처분을 영업활동으로 본다. 근데 영업활동을 구태여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나와 있는 투자활동만 보세요. 자, 투자활동은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요것만 딱 그냥 정리하세요.
현금을 대여하거나 현금을 회수하는 거. 그 다음에는 비유동자산의 취득이나 처분. 그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재무활동. 자,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자, 재무활동은 쭉 남겨주면은, 자, 453회 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주식이나 기타 지분 상품의 발행에 따르는 현금 유입. 자, 그것도 기억하지 말고, 현금의 차입이나 상환, 사채의 발행이나 사채의 상환, 그 다음에 주식의 유상증자나 유상감자, 자기 주식의 취득이나 자기 주식의 처분, 이러한 활동이 재무활동이다. 그러면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을 벗어나는 모든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봐라. 이렇게 기억하시고 계시면은 뭐 문제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452에 현금 흐름표상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해당하는 거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먼저 1번 설비를 매각했대네. 그러면 이게 비유동 자산의 처분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투자활동이네 바로 나오게 되죠. 2번 자기 주식 취득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얘가 재무활동일 거고. 자, 담보부 사채를 발행했대요. 사채를 발행했으니까 얘는 재무활동입니다. 그 다음 종업원 급여를 지급했대요. 그거는 영업활동이죠. 4번. 자, 단기 매매 목적의 유가증권, 얘도 영업활동이네요. 그래서 이 중에서 투자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1번밖에 없다. 이렇게 분류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건물의 처분으로 유입된 현금 흐름은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뭐 그리시면 돼요. 건물 계정하고,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획 계정 요거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기초의 건물은 40, 기말의 건물은 46. 자, 기초에는 40, 기말에는 46. 자, 상각누계액은 기초가 대변이고 기말이 차변으로 옵니다. 그러면 14만원에 16만원.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준 건물의 취득은 14만원이래요. 얘가 14만원이 자, 취득하면은 건물은 늘어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기준 건물의 처분이익은 만원인데 단기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5만원으로 한대요. 요게 IS에 들어가는 감가상각비인데 얘가 5만원이래네. 그럼 얘가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진 거잖아요. 이게 처분된 거지. 그러면 얘가 19만원이니까 얘는 16이니까 얘가 3만원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54만원인데 46만원이면 자, 건물은 8만원짜리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자, 정리하시면은 자, 대변에는 건물이 자, 8만원짜리가 없어지는데 얘가 없어질 때 같이 없어지는 게 감가상각 누계액이 3만원이라고요. 그럼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5만원짜리네. 자, 5만원짜리를 팔아서 만원 이익을 봤대요. 그러면 유형자산의 처분이익이 만원. 그러면 현금은 6만원이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건물의 처분으로 인하여 유입된 현금의 흐름 이렇게 있으니까 답은 6만원이 나온다 라는 것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하여튼 자꾸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자,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가지시고, 자, 잠시 쉬었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고 계속합니다.